지난 5월 초 발표된 스타벅스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해서 주가가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확실히 과거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일 겁니다. 그럼 현재 스타벅스 매수해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이번 실적과 최근의 스타벅스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을 하나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타벅스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스타벅스가 과거 대비 저렴한 가격이고 스타벅스의 브랜드 파워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이번 실적 쇼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적 둔화이지 금세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얼마 전 주가 폭락을 했던 넷플릭스나 메타의 사례를 보면 금세 턴어라운드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줬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저는 과거 넷플릭스나 메타의 주가가 폭락할 때 이 주식들을 매수했었고 과거 영상에서 이 두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이 두 기업과 현재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스타벅스가 현재의 정책으로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 없이 지금과 같은 경영으로는 주가가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거란 거죠. 사실 역사상 커피 체인으로 스타벅스처럼 성공한 기업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50년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로 확장하며 커피에 대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해왔죠. 스타벅스의 첫 번째 성장 스토리는 미국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었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은 스타벅스의 주가를 장기 우상향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북미 시장은 스타벅스 전체 매출 중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스타벅스는 너무나도 흔한 브랜드이고 더 이상 추가 매장을 오픈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커피 체인들도 수두룩한 미국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장사가 될만하겠다 하는 곳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큰 성장이 어렵다는 게 스타벅스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시장 확장이 어렵다면 가격 인상이나 상품군 확장을 통해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와야 하는데 스타벅스가 하고 있는 전략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채널 개발부의 매출 비중은 몇 년째 5% 내외로 머물러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저가 커피의 공세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저는 이건 본질적인 문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받아들이는 소비자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커피의 경쟁력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는 스타벅스가 다른 브랜드보다 저렴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스타벅스는 커피 체인 중에 비싼 편에 속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역성장을 보이는 현재에도 가격대가 비슷한 커피 체인 중 성장 중에 있는 기업도 있고 유사한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격 인상에 성공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 외에 다른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스타벅스는 커피에 의한 경험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스스로가 커피가 아니라 경험을 파는 곳이라고 말해왔죠. 스타벅스에게 매장이 고객에게 경험을 전달하는 첫 번째 창구였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매장에 대한 중요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의 증가라든지 SNS 사용 활성화, 전체적인 대면 활동보다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이제 대부분의 스타벅스 신규 매장에서는 매장 규모를 축소하고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는 스타벅스의 차별점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스타벅스의 커피가 타 브랜드 대비 독보적으로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스타벅스는 맥도날드처럼 필수 소비재가 아닙니다. 타겟층도 맥도날드보다 훨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로 이 정도 확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분명 맛 이외에도
다른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스타벅스가 중요시하는 새로운 경험, 스타벅스에 왔을 때 느끼는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경험은 매장에서 왔습니다.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스타벅스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는 없었을 겁니다. 공간에 대한 스타벅스만의 차별화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확장이 가능했을 겁니다. 모바일 혁명 이후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모든 기업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갈 때 스타벅스도 디지털 혁명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적응한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서이죠. 이를 통해 스타벅스는 스마트폰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디지털 공간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락인 효과와 동시에 더 많은 구매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고 더 편하고 더 빠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도 대성공이었죠. 활성 고객은 현재까지도 매출 대비 배수로 성장 중에 있고 리워드 회원은 스타벅스 매출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리워드 프로그램 이후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는 거죠. 얼마 전 새로운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한 전략이 NFT 진출이었습니다. 리워드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고자 했죠. 리워드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강점은 고객 락인 효과와 동시에 기존 고객에 대한 1인당 매출 증가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분명 디지털을 통한 새로운 고객의 유입과 기존 고객이 커피 매장이 없을 때 커피와 유사한 어떤 걸 팔고 싶을 겁니다. 스타벅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커피 체인을 통한 성장인데 이 커피 체인 성장은 중국 시장 외에 크게 성장할 여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니 어떻게 해서든 디지털을 통한 또 다른 성장이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해 들고 나온 카드가 NFT입니다. 제3의 공간 서드 플레이스에서 고객에 대한 참여와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참여도에 따라 별을 획득하면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NFT 전략은 어느새 조용해졌습니다. 이 신통치 않다는 거죠. 악재도 겹쳤습니다.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 다음으로 스타벅스의 가장 큰 시장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분기 매출이 무려 11% 감소했습니다. 일부 반미 감정에 기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사실 반미 감정 이런 것보다도 가성비가 좋은지 더 신경을 쓸 겁니다. 차를 마시는 문화인 중국에서 젊은 층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데 스타벅스에서 돈을 쓰는 것보다 중국의 수많은 커피 브랜드가 더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점포수 확장이 들어간 중국 시장은 스타벅스에게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사실 스타벅스의 이미지와 충성도가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고퀄리티로 포장되어 있는 게 한중일 3개국입니다. 아시아 3개국의 스타벅스에 대한 사랑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중국도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확실하고 장사도 잘 됩니다. 인도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인도와 중국은 소득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소비재 기업에게 중요한 건 인구수보다도 제품을 살 수 있는 중산층의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중산층 규모를 봤을 때 인도 시장은 중국 시장을 대체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멀었다는 거죠. 제가 스타벅스의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지만 스타벅스에게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리워드 프로그램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엄청난 현금 창출 능력과 양호한 현금 흐름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를 대체할 수 있는 커피 체인이 없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일 겁니다. 브랜드 파워를 통한 가격 결정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기업 문화에서 노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스타벅스 자체가 공동체 의식을 가진 회사이고
노조를 통해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주인 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노동 의욕도 높아질 겁니다. 주주들에 대한 배당 정책도 미국 시장이 성숙기에 다다랐고 넘치는 현금 흐름을 통해 잉여 자금을 유보하는 것보다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이 멈춘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회사의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늘어나는 배당 성장은 현금을 태우는 일입니다. 주가도 2021년 7월 전고점을 찍고 연간으로 횡보 중에 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까지는 다시 성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타벅스가 지금 처한 상황은 전 세계 대표적인 커피 체인으로서 수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 어떤 전략으로 밀고 나가야 할지 방향성이 모호해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